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현입니다. 지금 제11호 태풍 흰남노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어제 브리핑 이후로 지금 흰남노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이 영상은 제11호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 중앙 쪽에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눈의 크기를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계속해서 서진 또는 남서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 여전히 굉장히 뚜렷한 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이동하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흰남노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깔의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동반되어 있는 건조한 공기들이 이 흰남노를 밀어주면서 흰남노는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또 주목해 주실 부분들이 흰남노 앞쪽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보시면 흰남노 뒤쪽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밝은 모습들, 즉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흰남노가 진행할 때 흰남노의 진행을 공기들이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증기를 흰남노 쪽으로 공급해주면서 흰남노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흰남노 관련해서 이제 뉴스도 그렇고 저희도 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열대 저압부들을 병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열대 저압부가 지금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열대 저압부입니다. 제23호 열대 저압부인데요. 지금 이제 어제 오후 시간대 그리고 밤 시간대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오늘로 가면 갈수록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 열대 저압부의 하층과 상층이 분리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층과 상층이 분리됐다는 것은 결국 이 열대저압부가 체계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약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흰남노의 흐름에 어느 정도 좀 합류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열대저압부의 이동 방향을 보더라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 즉 흰남노에 동반된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층이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 하층의 흐름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상층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대저압부는 현재까지는 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게 됨에 따라서 흰남노로 병합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흰남노와 관련해서 지금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정도 초강력의 강도라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자정부터 이제 오늘 새벽을 지나서 오늘 낮 시간까지 흰남노가 이동해 오는 것을 위성 영상과 그 주변의 지상 관측 자료들을 같이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새벽, 지난 새벽 6시죠. 6시경에 미나미 다이토지마라는 오키나와 남동쪽에 위치한 섬 바로 옆을 흰남노의 중심이 스쳐 지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이 미나미 다이토지마였는데요. 이때 중심 옆을 지나갈 때 미나미 다이토지마에서 관측된 해면 기압은 978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이게 이 978헥토파스칼도 대단히 낮은 값인데, 태풍의 특징은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는 기압이 크게 감소하지 않다가 중심에 가까이 올수록 기압이 크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식과 계산식을 통해서 역산을 해보면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중심 기압은 930헥토파스칼에 달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면 드실 수 있는 궁금들이, 이렇게 중심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뒤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오늘 오후 시간이 되더라도 이 미나미 다이토지마는 여전히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먼 곳은 이렇게 기압이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압이 상대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나미 다이토지마는 여전히 지금 흰남노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상황임에도 중심 기압이 999.5, 그리고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가까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998. 하지만 흰남노의 중심부의 중심 최저 기압은 930헥토파스칼 내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흰남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단히 강력한 태풍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브리핑에서도 그 부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흰남노의 특징은, 조금 더 특징을 보면 단순히 그냥 강력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원형으로 예쁜, 즉
대칭적인 구조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양이 그냥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바꿔 생각하면 태풍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져 있다는 모습, 즉 주변에서 위치하고 있는 사방의 수증기를 태풍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태풍이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훼손받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즉 태풍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태풍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되먹임 효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할 것이 흰남노가 어디로 갈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이동 경로에 대한 변동성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서진할 가능성과 북상할 가능성이 모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방금 전 31일 오후 16시에 발표된 태풍 정보를 보시면 서진보다는 북상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예보를 생산하는 근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분석한 결과들을 조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지금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서진을 해서 대만을 지나 중국 대륙으로 상륙하기 위해서는 흰남노의 경로를 막는 어떤 체계적인 고기압이 부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오늘 관측된 그런 영상 관측값들을 분석을 해보면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서진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고기압이 중국 대륙 남부에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서진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될 벽이 너무나도 높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서진할 가능성이 지금 완벽히 0은 아니지만 서진보다는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 흰남노의 지금까지의 궤적, 그리고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이 흰남노의 경로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까지 흰남노의 경로, 이제 보라색이 우리나라, 자줏빛이 중국, 하늘색이 일본, 그 다음에 이 귤색이 미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들 대동소이하게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어느 정도 정체한 후 고개를 들어서 북상할 것으로 현재까지 다들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징적인 부분이 다들 모두 다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어느 정도 정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흰남노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위치하게 될 때 흰남노는 기상학적으로 소위 안장부라고 불리는 기단과 기단 사이에 위치한 빈틈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발달한 안장부의 흰남노가 위치하게 되면 결국 이 흰남노를 이끌어갈 어떤 체계적인 기단이 위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흰남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힘을만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를 베타자이어 효과라고 하는데, 이 베타자이어 효과는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남노는 이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좀 어느 정도 정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안장부에서 정체하는 태풍들이 종종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2021년에 굉장히 이상한 특이한 경로를 보였던 태풍 찬투가 이렇게 안장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수치 모델들과 굉장히 다른 경로들을 보였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그림이 2021년에 찬투 때의 실제 이동 경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실제 이동 경로와 이제 파란색과 자줏빛으로 나타나는 모델들이 예상하는 경로인데요. 이 찬투 같은 경우도 안장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굉장히 정체하는 과정 중에서 모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이 마찬가지로 흰남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안장부에서 어느 정도 정체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흰남노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강한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흰남노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곳들의 해수면 온도를 보시면 30도가 넘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온탕보다는 조금 시원하지만 적어도 시원한 바다는 아닌 굉장히 따뜻해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다 위를 지나기 때문에 흰남노는 강도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강해지거나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상해서 5일 뒤까지에도 중심기압을 930헥토파스칼을 육박하는 수준까지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흰남노가 북상하고 난 이후에 예상 경로는 대단히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흰남노의 예상 경로들입니다. 이 수치 모델에서 앙상블 멤버별로 가능성, 흰남노가 어디로 향할지 가능성들을 표기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위치에서 남서쪽에 정체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남서쪽에서 다시 고개를 살짝 드는 부분들까지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100%에 육박할 정, 90%를 넘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확률로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본 열도를 훑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시나리오 북쪽으로 가게 되면 보다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어서 이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흰남노가 어떻게 될지 실황 분석들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내일 또 정례 브리핑 진행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브리핑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흰남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돼 왔는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인 만큼 저희 앱TV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이었습니다.